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사이트 컨텐츠별 따라 만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해당 컨텐츠를 같이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HTML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게 되면 보통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에는 외곽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div, 디비전이죠. 그 디비전은 그 어떠한 영역에 대한 그룹핑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 때 div로 생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세부 카테고리는 두 번째 제목에 해당됩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은 보통 로고가 대부분 첫 번째 제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목은 H1이죠. 그럼 세부 카테고리는 두 번째 제목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목을 의미하는 H2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H2하고 안에 세부 카테고리라고 글씨를 넣으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아래에 있는 어떠한 링크들의 모음이죠. 링크 모든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의 글씨들이 전부 다 링크가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링크들의 모음, 링크들의 리스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순서형 목록으로 제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순서형 목록을 의미하는 ULLI가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각각의 링크가 있기 때문에 빈 링크를 제공해서 텍스트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많은 텍스트들이 각각의 리스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양을 복제를 해서 각각 텍스트를 넣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일이 글씨를 보고 쓰고 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빠르게 넣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넣게 되냐면, 우선은 지금 레이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처음처럼 이렇게 각각 이렇게 넣어야 되지만, 만약에 글씨가 한 개로 합쳐졌다면, 지금처럼 한 개로 합친 글씨가 나오게 된다라, 레이어가 한 레이어에서 모든 글씨가 다 기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복사 붙이기로 한번 볼까요? 복사 붙이기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복사하고 붙이고 다시 복사하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글씨 하나하나를 복사 붙이를 하게 되지만, 만약에 디자이너가 이런 형태가 아닌 레이어 하나에서 전부 다 복사 붙이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URLI나 링크를 반복적으로 제공해서 이렇게 복사 붙이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텍스트를 복사한 다음에 이 텍스트를 전부 다 엔터를 쳐서 한 번에 작업할 이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게 좀 나중에 작업하기 많이 편합니다. 속도도 더 빨라지고요. 그래서 한번 이 작업을 좀 해놓고 어떻게 코드를 붙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일렬로 다 붙여 넣은 다음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글씨가 없겠죠. 자, 앞에 붙이는 글씨, 뒤에 붙이는 글씨 다 코드를 분리를 합니다. 이 A 요소 사이에 텍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넣기 위해서 앞에 있는 코드를 자르기 위해서 붙이기, 컨트롤 V, 아래로 키보드 화살표, 홈키, 붙이기, 아래로 키보드 화살표, 홈키, 붙이기,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 넣으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글씨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자르기로 해서 붙이기, 아래로 화살표, 붙이기, 아래로 화살표, 붙이기, 이걸 계속 반복해서 넣어준다라고 하면 금방 코드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코드가 마무리 됐고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자, 한 번 더 디자인을 볼까요? 기존에 있던 레이어를 살리고 보겠습니다. 자, 외곽선도 있었죠. 자, 그 외에는 전부 다 CSS에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외곽선이 있죠. 그래서 우선 div로 감쌌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개에 대한 컨텐츠만 만들고 있지만 사실 이 컨텐츠는 그 모든 많은 컨텐츠들 중에 하나만 제가 빼놓은 거라서 그 주위에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코딩을 CSS를 입히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대부분 이 하나의 컨텐츠가 묶여있는 어떠한 요소 div를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클래스명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디테일 카테고리라는 클래스명을 주고 이 클래스명 하위 선택자로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할 때는 링크드 방식인 CSS를 연결하게 될 거고요. 우선 CSS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CSS는 보통 CSS 폴더 안에 많이 넣게 되고요. 현재 작업된 파일에 CSS 폴더 안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default.css를 하나 만들고요. 앞으로 이곳에 이 디자인을 입히게 될 거고요. 연결을 하겠습니다. CSS를 연결을 했고요. 자, 세로 고침을 통해서 연결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다음에 한번 CSS를 넣기 전에 이 전체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 기본 CSS를 한번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된 CSS가 있고요. 자, 붙이기로 넣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CSS는 모든 요소를 초기화하거나 이 공통된 스타일 가이드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그 기본적인 CSS인데요. 현재 보여지는 CSS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제가 녹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눔 고딕 현재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나눔 고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자 패널 보시게 되면 그래서 나눔 고딕으로 기본 폰트를 설정을 모두 했고요. 이제 default.css는 전체 공통으로 CSS를 넣게 되는 곳이고, 그리고 따로 현재 제가 작업할 디자인을 넣는 것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를 연결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yle.css에서 모든 디자인을 다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style.css를 만들어야겠죠. style.css를 만들고 연결을 다시 시킵니다. 자, 그러면 style.css에 이 모든 걸 작업을 해야겠죠. 자,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이 선부터 한번 외곽선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은 외곽선을 한번 외곽선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대를 해서 소스를 코드를 한번 복제를 해야겠죠. EF라는 그 외곽선의 색깔을 가지고 왔고요. 이 디테일 카테고리 클래스를 가지고 선을 표현을 해야겠죠. 자, 1픽셀의 직선의 형태의 선을 넣게 되고 색을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div 테두리에 1픽셀의 직선 형태의 선을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전체 테두리에 직선선이 들어갔는데요. 색이 많이 옅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좀 브라우저 확대해 보면 너무 협소하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 여백을 주면 안 되지만 지금 임시로 한번 여백을 줘서 선이 잘 보이도록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여백을 줘가지고 이제 선이 잘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임시로 보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것 뿐이지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전체 여백을
이게 잘 보이라고 넣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넣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체에 테두리가 들어갔죠. 근데 테두리가 많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테일 카테고리라는 클래스는 div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블럭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죠. 그래서 브라우저에 꽉 찬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줘야겠죠. 이 박스의 사이즈를 재야 될 텐데요. 사이즈를 재는 방법은 우선 뭐 마켓 툴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를 쭉 맞게 재도 되지만 현재 확대를 해보게 되면 임의로 잰 거라서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보통 잴 때는 마켓 툴로 모서리 잡고 쉬프트로 추가로 잡은 다음에 전체 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왼쪽 모서리와 5시 방향 모서리에서 조금씩 잡은 다음에 정보 패널에서 이 가로 세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선 안쪽으로 잰 이유는 뭐냐면 선 바깥쪽으로 재게 되면 선이 그 가로 세로 크기만큼 플러스 알파에서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재야만 이게 따로 뺄셈을 하지 않고 정확한 사이즈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박스 모델과 관련이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를 재는 것입니다. 선 안쪽으로. 자, 그러면 337에 135죠. 가로 세로가 337에 135 픽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로 세로 사이즈를 넣었고 선도 넣었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정확한 가로 세로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디자인을 보게 되면 글씨가 이 제목 요소 그리고 ULLI 비순서형 목록에 이 바깥쪽에 다 이 여백이 있죠. 여백을 주는 방법도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좀 최소한의 여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한 곳에서만 주는 게 좋겠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어떠한 세부 카테고리라는 H2 요소에 안쪽 여백으로 왼쪽 위에 아래에서 여백을 줘도 되고요. 또 UL에서 위에 왼쪽 아래로 여백을 줘도 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H2 요소와 UL 요소에 전부 다 패딩이라는 여백 속성이 중복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코드 낭비가 되고요. 적당하게 들어가게 되려면 이 div 안쪽 여백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야겠죠. 이 div 요소가 이 정도 크기였죠, 현재. 그러면 그 안쪽으로 이 정도의 여백이 넣게 되면 이 UL이나 H2 요소도 좌측에 동일한 여백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div의 안쪽 여백인 패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 수치를 재기 위해서 세로 크기를 알아야겠죠. 세로 크기가 위쪽 여백이기 때문에 이 H가 세로 크기죠. 20픽셀을 위에 넣게 되고요. 좌측은 20픽셀이네요. 그럼 왼쪽 20픽셀이고 아래도 보시게 되면 20픽셀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곳에 20픽셀씩 여백이 들어가니까 코드로 표현을 하면 패딩 20픽셀이죠. 이 상태에서 그냥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박스가 더 커지죠. 자, 한번 제거를 해보고 볼까요? 박스가 작아지고 패딩을 넣으니까 박스가 커졌죠. 이 커진 이유는 아까 선과 마찬가지로 이 보더와 패딩은 가로 세로 값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준 만큼 가로 세로 값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20픽셀이라는 것은 상하 좌우 전부 다 20픽셀씩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40픽셀씩 빼줘야겠죠. 자, 그럼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337 빼기 40 297이고요. 그리고 135 빼기 20 40이죠. 135 빼기 40 95픽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강의를 보시면서 박스 사이징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실 텐데요. 현재는 제가 HTML4와 CSS1, 2에 관련돼서만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박스 사이징은 예외로 하고 그
그게 없는 CS3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은 사이즈에 들어가게 되고 여백도 동일하게 모두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젠 선도 넣었고 안쪽 여백도 모두 동일하게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 카테고리라는 H2 요소를 표현을 해야겠죠. 자, 텍스트 툴로 찍어보게 되면 문자 패널이 활성화가 되죠. 나눔 고딕이고 볼드입니다. 그리고 17픽셀의 크기가 나왔죠. 색상 같은 경우에는 666이네요. 볼드에 17에 666 기억을 하고요. 자, 카테고리 안에 있는 H2 자손이죠. 자손 H2를 잡고 폰트 사이즈 17, 컬러는 666에다가 폰트 웨이트 볼드는 이미 H2 요소 자체가 볼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게 되면 글씨 크기와 색상이 바뀌게 되었고요. 볼드는 기본이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밑에 있는 텍스트죠. 밑에 있는 텍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텍스트가 현재는 ULLI로 되어 있죠. ULLI로에서 좀 더 블록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되는데 블록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옆으로 붙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플롯이죠. 그럼 모든 LI마다 플롯 레프트를 줘서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플롯 레프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의 플롯 레프트 해서 모든 LI, 블록의 속성을 가진 LI에 대해서 옆으로 붙게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옆으로 붙고 그 이상의 값이 되면 자동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죠. 자, 다음에 폰트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폰트의 사이즈가 13픽셀의 보통의 형태이고 글씨 색깔도 666이죠. 그러면 13에 666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색깔은 잘 안 바뀌게 됐는데요. 그 폰트의 사이즈는 지금 보시게 되면 폰트 사이즈도 전혀 안 바뀌죠. 폰트 사이즈 색상 아예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 바뀌는 이유는 이 폰트 사이즈와 색상은 LI 요소에 적용이 되고, 보시면 A 요소 안에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텍스트가 A 요소가 텍스트를 감싸고 있게 되면 A 요소를 바로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자에서. 자, 그러면 LI의 A를 바로 선택을 하고 폰트 사이즈와 컬러를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폰트 사이즈도 작아지고 컬러도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세로 선이죠. 이 세로 선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양쪽에 여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백이 들어가게 되는데 동일한 좌우측 여백으로 하죠. 예, 동일한 좌우측 여백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여기에서 1픽셀 정도 어긋나긴 하는데 같은 여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백을 주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으로 이 이온 가정이라는 LI의 오른쪽으로 여백이 각각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상속이라는 곳에 왼쪽에 여백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세로선을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이 오른쪽 또는 왼쪽 한 방향으로 주지 않고 반반 나눠서 왼쪽 오른쪽 해서 반반 나눠서 양쪽으로 줄 것 같습니다. 우선 양쪽으로 주는 여백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사이즈가 지금 15픽셀이죠. 그러면 반반씩 나눠 갖는다는 조건이면 7.5픽셀이죠. 7.5픽셀. 그럼 좌우측으로 패딩을 7.5픽셀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7.5픽셀. 자, 두 개의 값을 주면 첫 번째는 상하, 두 번째는 좌우가 되겠죠. 자, 이제 각각 좌우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 좌우로 나누니까 왼쪽에 여백이 더 늘어나게 되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좌우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5픽셀이었죠? 오른쪽으로 15픽셀씩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다 붙고 오른쪽으로 여백이 다 나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세 줄이 됐는데 지금 네 줄이 됐죠. 그러면 현재 이 여백이 계속 다르거든요. 현재 여백이 다르기 때문에 살짝 한 1픽셀 정도만 빼서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줄여서 넣어서 이렇게 다 올라올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선을 넣어야겠죠. 선 같은 경우에는 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게 다양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뭐 배경 이미지로 준다던가, 배경 이미지로 해서 각각 왼쪽에 오른쪽 여백을 줬기 때문에 오른쪽에 주겠네요. 오른쪽으로 다 준다던가, 아니면 포지션으로 해서 이 스팬이라는 요소에다가 또는 다른 빈 요소에다가 또 가로 세로 값을 선처럼 만들어서 띄워준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라는 걸 많이 쓰게 되는데요. 또한 애프터라는 것은 특정 요소 뒤에 가상의 인라인 요소를 만드는 겁니다. 우선 그 방법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li 뒤에다가 가상의 컨텐츠를 만듭니다. 이 가상의 컨텐츠라는 것은 인라인 요소에 해당되고요. 인라인 요소를 블록 요소로 만들어서 이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현재 가로 1픽셀, 세로 13픽셀이죠. 가로 1픽셀, 세로 13픽셀의 선을 만들고 배경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색을 카피를 하고 채워 넣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li 요소 뒤에다가 가상의 인라인 요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제공되지 않겠죠. 그때 강제로 블록 요소를 만들어서 가로 세로를 넣고, 이 가로 세로는 선의 크기죠. 그리고 그곳에 배경색을 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요소마다 뒤에 이렇게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글씨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 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포지션 앱솔루트로 해서 공중에 띄울 겁니다. 자, 포지션 앱솔루트가 된다라는 것은, 자, 이미지로 볼까요? 현재 상황이 li의 오른쪽에 이렇게 패딩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세로 바를 가상의 인라인 요소로 만들어서 선을 만드는 겁니다. 블록 요소로 바꾸고 인라인 요소를, 그리고 이 인라인 요소에 대한 것을 오른쪽 선으로 포지션을 띄우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하게 되면, 만약에 포지션 라이트 방향으로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선을 제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CSS3 같은 경우는 라스트 차일드 쓰면 되지만 현재는 CSS1과 2로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선을 붙이는 것보다 왼쪽으로 선을 붙이겠습니다. 왼쪽에 선을 밖으로 붙여서 왼쪽 선, 왼쪽 선, 왼쪽 선, 결국 왼쪽 선이 이용과정이란 텍스트 앞에도 왼쪽 선이 들어가겠죠. 한번 코드를 보면서 표현을 해보죠. 우선은 포지션을 써야겠죠. 자, 포지션 레프트 탑으로 우선 넣어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 레프트 탑 하는데 현재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왼쪽 모서리 위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중심 좌표가 없죠. 이 중심이 되는 좌표가 렐러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각각 li의 중심 좌표를 렐러티브를 제공을 하고, li 뒤에 가상의 컨텐츠는 각각의 li의 본인들 자신의 부모의 격인 li에 종속돼서 좌표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의 왼쪽 위로 다 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가운데로 선이 와야겠죠. 우선은 가운데로 오는데 위로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 그때그때 숫자를 바꿔도 되지만 이 개발자 도구를 활용하면 좀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요소를 하나 선택을 하고 애프터가 살아있죠. 애프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탑 위치를 키보드로 이렇게 키보드 화살표 방향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해서 임시의 자리를 보고요. 자,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왼쪽으로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7 해서 옆으로 다 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제가 아까 왼쪽으로 넣게 되면 이 처음만 붙게 될 거라 얘기했는데 사실 얘도 이 노무나 의료도 LI이기 때문에 왼쪽에 다 붙게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하기에는 나중에 데이터가 계속 변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특정 요소들만 따로 잡아서 클래스 줘서 없애기에는 이 가변성이 너무 제약되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선이 또 있죠. 그러면 이것을 왼쪽으로 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 주고 민사 기타에서만 오른쪽으로 나오게, 그리고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선은 디자인에서 없기 때문에 따로 클래스를 줘서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프트는 삭제가 되고, 자, 임시로 라이트를 줘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트에 한 6픽셀 정도 주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레프트로 하게 되면 노무와 의료 이 LI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라이트로 해서 민사 기타 쪽만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는 6픽셀, 탑은 4픽셀. 현재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 코드를 다시 넣어야 되겠죠. 탑 4픽셀, 라이트 6픽셀. 자, 앱솔루트 탑 4픽셀에 라이트 6픽셀이 되겠죠. 자,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다시 초기화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민사 기타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LI만 따로 클래스를 둬서 선이 없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LI에 none이라는 클래스가 붙었을 때 그 뒤에 있는 컨텐츠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화면에서. 자, 다시 정리하면 HTML에서 마지막에 있는 클래스 none을 붙이는 이유는 자, 민사 기타 뒤에 있는 이 텍스트에 선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따로 준 거고 그 클래스가 있는 LI만 그 뒤에 있는 가상 클래스의 컨텐츠를 없애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none. 자,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마지막은 없어지게 되죠. 그 사이에는 다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글씨와 이 리스트 간의 여백, 그리고 리스트와 이 리스트 간의 어떤 줄 간격을 통해서 이 위아래 여백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 간격을 재는 방법은 이 글씨의 시작과 다음 글씨의 시작, 이 부분이 바로 이 텍스트의 줄 간격이거든요. 자, 줄 간격이 현재 24픽셀이 될 거고요. 그러면 LI에 각각 줄 간격을 24픽셀을 줘서 표현을 합니다. 위아래로 벌어진 걸 표현을 하고, 자, 그렇다면 24픽셀이면 실제 줄 간격은 위 글씨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백이 들어가는 것은 24픽셀이라는 여백이보다 24픽셀이라는 줄 간격이 들어가는 것은 이 글씨 중심으로 위아래겠죠. 이만큼 위아래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위아래, 이 텍스트에서 위아래 해서 각각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H2 요소와 이 LI의 또는 UL의 이 간격은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자, 그러면 H2의 아래에다가 여백을 이 12픽셀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H2 아래에다가 12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이 마지막으로 좀
보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줄 간격이 위아래로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24픽셀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라인도 이 가운데로 이렇게 벌어지게 될 텐데, 결국은 우리가 아까 쟀었던 이 아래쪽 div의 여백 20픽셀이 사실은 줄 간격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만큼이 된다는 거죠. 줄 간격은 이 정도 크기를 나올 텐데, 우리가 아래에도 20픽셀이라는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 자, 이만큼은 줄 간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줬던 그 div의 안쪽 여백은 이만큼을 줬죠. 결과적으로 그 줄 간격과 그 이쪽 20픽셀에 대한 세로 여백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백이 플러스 알파윤이 돼가지고 줄 간격과 20픽셀은 이 정도라서 더 뛰쳐나오게 되는 거죠, 여백이. 근데 지금 같은 화면이 보는 경우 아래 여백이 좀 더 위에 여백보다 협소하잖아요. 그 이유는 여백은 이렇게 밑으로 있는데 이 높이를 제공하다 보니까 div에 그 이상으로 뛰쳐나간 거죠. 그래서 영역이 밖으로 나간 거죠, 여백이. 그래서 높이를 주지 말고 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높이를 빼니까 더 줄어들었죠. 더 줄어든 이유는 이 플롯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li의 플롯 때문에. 이 플롯을 주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기존 설명에도 제가 했었는데, 그 li를 플롯을 준 부모의 높이가 사라지게 돼요. 플롯을 주게 되면 두 가지의 영향이 있었죠. 플롯을 준 그 다음 요소는 자동으로 플롯이 돼서 옆으로 붙는다. 두 번째는 플롯을 준 부모 UL 또는 div가 높이가 사라지게 돼요. 결국 지금 살짝 보였던 이 부분은 세부 카테고리 영역에 대해서만 사각형 박스가 나온 것 뿐이지 UL li는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지금 사각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UL li의 크기를, UL 크기죠. li로 인해서 UL 크기가 사라졌으니까 이 UL의 크기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세로 높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클리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UL의 뒤에다가 가상의 컨텐츠를 만들고 블록 요소를 해서 클리어 보스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도 BR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런 HTML을 더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법상으로도 이 사이에다가 BR을 넣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 클래스 선택자로 애프터를 잡고 그 뒤에 인라인 요소를 만들고, 인라인 요소 상태에서 클리어 보스 하면 제공이 되지 않고요. 꼭 블록 요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플롯을 준 부모에다는 반드시 이런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애프터 컨텐츠라는 이 클리어 보스라는 것을 따로 클래스화 시켜서 제공을 하거든요. 위에 있는 이 줌1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7 이하에서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것이고, 애프터 컨텐츠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이상에서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클래스를 저는 만들고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고 바로 코드를 넣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크기가 더 늘어나게 됐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크기는 사실 위에보다 더 높은 크기가 전부 다 20픽셀이라는 영역을 주었는데 위에는 20픽셀, 밑에는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더 시각적으로 더 커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이나 들어간 추가된 여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의 크기가 돼버린 거죠. 줄 간격을 이만큼 줬는데 우리는 모든 패딩을 20픽셀씩 줬다. 자, 코드를 보면 CSS를 볼게요. 전체 20픽셀 줬는데 li도 이렇게 줄 간격을 24픽셀 줘가지고 맨 하단 부분에는 줄 간격과 아래 여백이 중복돼서 이 박스보다 초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줄 아래쪽 여백은 이만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아래 여백은 14픽셀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좌우측 위에만 20픽셀이고 아래는 14픽셀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좌우 상하 전부 다 동일한 여백이 제공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H 요소와 또는 H 요소와 ULLI 요소로 만들어진 어떤 세부 카테고리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때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 애프터가 갑자기 이게 한 세 군데 정도 나오게 되고, 그 외에는 어떻게 포지션을 줘야지, 왼쪽으로 주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오른쪽으로 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플롯을 주었을 때 어떠한 부모의 세로값이 사라지면서 원치 않은 그런 박스의 크기가 나온다던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